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배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지금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루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면 당연히 취업 성공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취업을 포함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루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지 맞아요. 상상이 안 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과 재테크 전문 매체죠. CNBC의 메이킷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미국 뉴욕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 코코란 그룹의 창업자이죠. 바버라 코코란은 실패를 지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제 저희가 공채 포비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실패를 그저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저희는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패를 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 잡정보센터가 옆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기업도 두렵지 않습니다. CJ그룹 그리고 IBM의 채용 팀장이시자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시는 분이시죠. 갓파더 그리고 유튜브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입니다. 리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할 때만 해도 햇병아리. 유튜브계 새싹 예. 햇병아리인데 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 입으로. 예. 올해 안으로 10만 돌파하겠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지금은 아직은 이제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채 안 돼서 네. 지금 632명. 예. 아니 어제 제가 확인했을 때 480이었거든요. 예, 진원쌤 그 예. 유튜브도 확인해 볼 겸 예, 175명이었나 보고 이제 태성쌤 거 갔는데 480이어서 예. 오늘도 한 뭐 500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 벌써 근데 이게 600. 그 구독자 수보다도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조회수가 3,000회 이상 네, 넘어가고 거의, 있죠. 네. 예, 저 이렇게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본 적 없습니다. 야, 이게 또 편집하고 자막하는 게 어려울 텐데 여기에다가 또 저희 방송까지 나오셔서 예. 오늘 또 많은 기업 중에 또 외국계 기업 중에 선호하는 예. 1위 기업을 살펴봐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구글입니다. 구글.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IBM에 근무를 할 때 네. 한국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외국계 기업 1위를 제가 채용팀장을 하는 3년 동안 계속 1위를 뺏기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구글한테 뺏긴 지가 꽤 됐네요. 역시 제가 퇴사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예, 회사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영향력이지 않을까라고 IBM에서 연락은 안 왔나요? 안 오네요. 네, 구글을 달아보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꿈의 직장이라고 하죠.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여기는 이제 외국계 기업은 그래요. 그 공채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국내 기업의 공채 개념으로 뽑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여기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신입들을 많이 뽑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른 외국계 기업들이 신입들을 많이 뽑지 않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구글에서 신입을 뽑는다는 것은 드문 케이스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 직무를 대상으로 뽑는 게 아니어서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좀 네. 작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부분만 뽑는데 그래도 각각 인턴과 신입 각각 2자릿수는 뽑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외국계, 특히 구글 같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많이들 관심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연봉도 높고 복지도 굉장히 좋아서 선호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역시나 높은 경쟁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많이 도전하는 편인가요? 그 구글 하면 일단 IT 기반으로 이루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IT 관련 전공자들은 굉장히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부분 IT 관련 전공자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IT 전공자들만 지원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해 입사자들을 보면 IT뿐만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친구들도 다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심은 IT 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구글링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검색하는 거를 아예 구글링이라는 네. 이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쪽의 그 검색 시장에서의 그 장악력은 대단해요. 한국에서는 조금 네이버하고 싸우고 있지만 글로벌에서는 거의 92% 정도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그 생각 때문에 막연한 어떤 선망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 검색도 그렇고 그 유튜브도 구글 거거든요. 그리고 크롬이라는 거, 지메일, 그리고 구글 번역기, 구글 맵 써봤어요? 네네. 네, 구글 맵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 주고선 빌리거나 살 필요 없이 구글 맵 이용하면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다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안드로이드, 이게 그쵸. 다 구글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익숙해져 있어서 나 가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게 본격적인 채용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기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좀 알아야지 지원하는데 그리고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형을 알아보기 전에 조금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시간 되죠? 예. 드리겠습니다. 예. 파워 유튜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업마다 데이터의 중요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케팅을 할 때도 우리가 고객의 데이터 아니면 잠재 고객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거기서 분석을 하고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 마케팅에 활용하고 생산에 활용하고 모든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업마다 각각의 기업들이 데이터를 개별로 가지고 있으면 그 IT 소스, 데이터 센터를 각각 지어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아서 우리가 보안도 책임져 줄게, 안정도 책임져 줄게, 우리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줄게 이런 거를 바로 데이터 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하는 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존에서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연 14조의 매출을 올리고는 있는데 그다음에 IBM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쪽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에서 활용될 만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로직이라든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내 그 자소서류, 그 지원서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하는 머신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IT를 한다라고 하면 기계가 어떤 프로세스를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거를 사람이 각각 하나하나 요거 다음엔 요거 하고 요거 다음엔 요거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걸 다 짜줬어요. 아주 손이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기계가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그것을 실제 적용하고 기계가 알아서 학습하면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AI를 기반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그 밝아요, 전망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우리가 손으로 꾹 누르면은 이 압력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의 건강 상태, 기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병원으로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 연결해 주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구글 서비스, 어시스턴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은 음성으로 뭐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뭔가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시각 서비스도 해요. 시각 인지를 해가지고 구글 렌즈라고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쫙 끌어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또 이제 자동 그 주행 자동차 이런 데도 연결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제약과 바이오 부분에 굉장히 활용도가 큽니다. 제약과 바이오, 그러니까 제가 IBM에 있었을 때도 IBM이 IT 회사냐라고 하면 IBM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바이오 회사다. 우리는 에너지 회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IT와 관련된 서비스가 제약과 바이오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IBM의 진단 장비 같은 경우에도 주요 병원, 대형 병원의 99%의 정확도를 가지고 다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전문의들이 암 진단 확률이 50% 이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네. 근데 IBM의 컴퓨터는 99%의 확률로 맞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협진을 하는 거야, 컴퓨터하고. 구글도 이런 데 서비스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원자, 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지원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구글 같은 회사를 지원할 때는 여기서 어떻게 회사가 방향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지 이것부터 알고 내 기술적인 역량,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서두가 길었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앞에서 말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게 지원 전략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태정쌤의 업계에 대한 분석이나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다시 보기로 꼭 한번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아까 유진 씨가 그 높은 연봉 때문에 굉장히 선호한다 이랬거든요. 태정쌤이 그 연봉을 좀 시원하게 오픈해 예. 주실 수 있는지. 예. 저도 모르고 구글 직원들도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예, 이게 외국계 기업은 국내 기업과 좀 달라요. 개념을 좀 달리 봐야 돼요. 네네. 국내는 직급이 올라가면서부터 그 직급에 해당되는 연봉이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어느 직급 되면 대충 얼마 받는다 이게 되는데요. 네. 외국계 기업은 직무와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같은 직급이라도 몇 배 차이가 나기도 해요. 우와.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근무했을 때도 30대 초반에 과장초가 사장님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친구가 3명이 있었어요. 사장보다요. 예, 뭐 와. 성과급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성과, 본인의 그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슨 급은 얼마 받느냐 이거는 없고요. 그냥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평균 연봉은 나와 있는 거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초반대이고요. 네. 구글 코리아는 6천만 원 초반대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평균도 높네요. 예, 평균도 높은데 그래도 여기 의미가 없습니다. 아. 내가 잘하면, 내가 능력이 하는 있으면은 만큼. 예, 사원급일지라도 이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잘 못하면 그 윗급이라도 이거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연봉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인인 만큼 철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구글 코리아의 인재 채용이 아마 영어로 작성돼 있어서 여러분들 보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진 캐스터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채용 분석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구글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이뤄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98년 창립 이후에 전 세계 수많은 고객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무려 11년 동안 많은 취준생들에게 워너비 기업, 선호도 1위 기업으로 꼽히는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구글 코리아의 채용 공고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모두 한글로 번역을 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코리아의 채용 규모와 절차는 보통 정해진 게 없고요. 신입부터 경력까지 모두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용하는 수시 채용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대졸 신입과 또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대졸 신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전공 또는 관련 경험자여야 하고요. 또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영어 말하기와 쓰기가 가능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우대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전공 석박사 우대하고요. 또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능숙자, 즉 자바, C,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GO 등 프로그래밍 언어가 능숙해야지 우대를 한다고 합니다. 또 아래 명시한 분야 중 1개 이상 경험을 해야 우대하고 있는데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유닉스, 리눅스, 플랫폼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분산 병렬 시스템, 머니러싱, 정보 추출, 그리고 자연어 프로세싱, 네트워킹, 대형 소프트웨어 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은요.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전공 재학생,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 또 영어 말하기와 쓰기 가능자여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우대사항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전공 석박사 재학생, 2020년 8월 이전 졸업 예정자, 또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능숙자, 유닉스, 리눅스와 또 API 지식, TCP, IP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능숙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형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졸 신입부터 살펴보시면요. 원서 접수를 거쳐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고요. 오피스 인터뷰, 또 채용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채용이 진행됩니다.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턴 부문은요, 원서 접수를 거쳐서 전화 오피스 인터뷰를 하고요. 팀 배정이 이루어진 후에 3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형 일정 살펴볼 텐데요. 구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 한 명 융통성 있게 날짜를 정해서 상시 채용하는 구조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구글 코리아 채용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요. 구글 코리아 합격 전략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네, 구글 코리아 채용 공고를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원 자격이나 우대 사항 같은 거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다뤄왔던 대기업과는 다르게 채용 일정이 없어서 예. 이거를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되고 예. 앞으로 일정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남유진 캐스터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역대급이었죠. 예, IT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어려워요. 아까 네. 대기실에서 많이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씨뿔뿔 이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좋네요. 이게 우리 IT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말이 잘 안 통해요. 오히려. 언어가 예, 다른가요? 우리 그런 얘기까지 해요. 프로토콜이 안 맞아. 이것도 이쪽의 용어거든요. 아, 네네. 통신과 관련된 용어예요. 아. 프로토콜이 안 맞아서 얘기를 못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보고 지원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야 됩니다. 자, 이 서류 전형 일정은 일단 3월 말까지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 딱 언제까지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외국계 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리고 4월 중으로 4월 말까지는 대략 면접을 끝내야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외국계 기업은 라운드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라운드 하느냐면 방식. 예. 이게 지원서를 받잖아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접수 마감 한꺼번에 딱 해놓고 한꺼번에 확 돌려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먼저 들어오면 먼저 좀 봐요. 들어오는 대로? 예, 괜찮네? 그럼 전화 인터뷰를 해. 아. 괜찮네? 불러가지고 오피스 인터뷰를 해요. 그래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꽉 찼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먼저 지원하는 게 유리합니다. 엄청 유리하네요. 예, 지원하는 게. 잘 준비해서 먼저 지원하는 게 유리하고요. 이런 라운드 방식을 외국계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충 3월 말까지는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방송 보고 나면 열심히 써가지고 오늘이라도 내는 것이 훨씬 좋고요. 이게 상시 채용 형태 외국계 기업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공고가 나는 즉시 부지런히 써서 내는 것 이것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정해진 양식 같은 거 따로 없는 건가요? 양식 같은 것도 없고요. 이 채용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구글에서 동시에 같은 홈페이지를 써요. 거기 들어가 보면 전체 한 몇천 개, 한 4천 몇 개의 그 오픈된 잡들이 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코리아 쳐보면 그 중에 이제 몇백 개, 몇십 개들이 그때 달리 이제 공고가 올라옵니다. 거기서 직접 접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차이점은 국내 기업과는 달리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네. 정해진 양식이 없고 그리고 그 학점과 영어, 성별, 사진 이거 넣는 란이 없어요. 나 학점 굉장히 좋은데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넣을 데가 없어요. 영어 굉장히 잘해서 나는 여기 외국계 가려고 하는데 영어 점수 넣는 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인턴 같은 경우에 채용 전환형으로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뽑은 다음에 3개월 정도를 인턴을 하는데 그 안드로이드 팀, 검색팀, 클라우드 팀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일을 시켜보고 괜찮으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쿨내가 풀풀 나는 채용 그렇죠. 특징인 것 미국 같은데 마인드. 미국 마인드가 또 느껴집니다. 네. 그래도 기준은 정해져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신입을 뽑겠다. 예, 신입을 뽑을 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책방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멋진 이야기 거기서 뽑아진 그런 채용 기준 네. 그 슈미트 회장이 얘기했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슈미트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는 그냥 우수한 인재만 뽑겠다. 예, 우수한 인재만 뽑는다. 예, 우리는 그 대충 인성 괜찮고 좀 사람 괜찮아서 우리 조직에 적응 잘할 수 있으면 뽑아서 그 사람을 교육시켜서 쓰겠다가 아니라 그냥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열정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이 열정을 보였던 그 행동을 보여주면 나는 그걸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뽑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습하는 동물. 그냥 이쪽 분야가 워낙 그 전환이 빠르잖아요. 새로 배워야 될 것도 많아요. 네. 2년 전에 내가 배웠던 그 지식이 지금도 쓸모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배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뽑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렉스라는 게 있어요. 렉스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이건 뭐냐? 렉스가 뭔지 아세요? 뭐죠? 이건 찍을 수도 없겠네요. 처음 보는 거라서. 네, LAX. 네. 네, LA 국제공항이에요. 아. 이게 뭐냐면 LA 국제공항에서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네. 대기하는 동안 한 6시간 정도를 아무 얘기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친화력. IT만, 프로그램만 막 하고 모니터만 보고 프로그램만 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를. 예, 그런 자유로운 공간에서 아무 얘기나 6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사람 말고 다양한 데 관심 가지고 다양한 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에 한정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는 어떤 것을 보려고 하면 4가지를 크게 강조하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면접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면접 과정 중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아느냐, 이 그 로직을 따서 프로그램을 짜서 정답이 나오느냐가 아니라 그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 로직을 논리를 어떻게 펼치고 설명해 나가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두 번째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어떤 조직의 역할이 리더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조직의 리더가 아니라도 내가 타인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 나가고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해 나갔느냐. 이것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평가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글 문화, 여기는 구글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구글리는 어떤 거냐면 열린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돼. 그리고 문제 해결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 그리고 패스트 러너여야 돼. 이게 구글의 문화이거든요. 그런 문화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 이거는 제가 그냥 추측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쪽에서 채용을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라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휴민트.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진짜 다시 보기에 올리기 아까울 정도로 생방송으로 보는 분만 좀 알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어디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계속 전해주시고 계신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그 다시 보기 올리지 말고 생방송 채용 팀장이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요? 생각해봐야 돼요. 또 이게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이 생기네요. 여기 못 올리게 하고 이제 예. 거기 올리시려고. 저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아까 이제 채용 직무, 엔지니어 직무와 관련해서 뭐 4가지 기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구글 코리아 서류 전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 말씀해 주시죠. 그 커리어스 구글.com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영문 레주메를 올려줘야 돼요. 네. 근데 최대 2MB까지 쓸 수 있고요. 2MB. 예, 양식은 전혀 주어진 게 없어요. 자유롭게 본인의 경험을 써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써주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외국계 기업의 채용 공고는 공고를 자세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거기 보면 job description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해, 그런 사람이 필요해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소개서 형태 레주메이를 거기에 맞춰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 경력직 같은 경우에 대부분 커버레터를 쓰는데요. 이거는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옵셔널입니다. 그리고 커버레터가 정확히 어떤 예, 거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왜 여기를 지원했습니다라고 자기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나 이런 사람이니 여기 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라고 한 페이지 내로 쓰는 맨 윗장에 본인 뒤에 경력사항이나 학력사항 쓰기 전에 맨 윗장에다 쓰는 그 레터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런 걸 보통 외국계 기업은 쓰는데 여기는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신입인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계 기업은 구조적인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이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그것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것에 연결시켜줘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평가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리더십 일단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 다양성을 인정하는 글로벌 역량을 서류 전형 단계에서 보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점이나 영어 성별 사진 이런 거 다 안 본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도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영어에 관련돼서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볼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영어 점수를 넣는 난 자체가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영어는 일단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영어 점수 자체로 서류 전형에서 거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무마다 필요한 영어의 수준이 달라요. 마케팅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팀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오픈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말로써 무엇인가를 표현하기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 실력은 덜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코딩을 가지고 코딩한 그 내용을 가지고 외국계 글로벌 팀과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학점 제한도 없어요. 음. 그 학점 넣는 날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 코딩만 잘하는 사람은 사실 협력사 사람을 써요. 그리고 우리 구글 직원들은 코딩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고 당황한 문제 해결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독특한 취미를, 예를 들어서 독특한 취미를 가져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무엇인가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합격자들을 보면 이제 컴공자들, 컴공 관련자들만 뽑을 것 같은데 컴공 관련자, 전공자들만 뽑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이런 사람들 많이 뽑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공은 다르더라도 컴퓨터, 이 IT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해봤다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컴공만 지식적으로만 배운 사람보다 나는 전공이 달라, 경영학과 출신이야. 그런데 IT와 관련된 앱을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친구들하고 같이 해봤고 그것을 실제 구글 플레이에다가 올려보기도 했어.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영어를 좀 잘해야겠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전화 인터뷰가 있잖아요. 네네. 예. 이건 또 어떤 영어로 진행이 되겠죠? 전화 인터뷰는 영어로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보통의 경우는 전화 인터뷰는 영어를 안 합니다. 네. 그 오피스로 불러서 할 때는 불시에 영어로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전화에서는 대부분 90% 이상은 영어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게 이제 일정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전화 인터뷰해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개인마다 다 달라요. 접수를 아까 라운드 방식이라고 했죠. 접수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전화가 오기도 해요. 누구는 2주를 기다리고 3주를 기다려도 안 오다가 3주 후에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개인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화를 통해서 이제 논리적인 부분을 보려고 할 거예요.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문제 상황을 슬쩍 던져줘요. 그리고 나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어? 라는 질문을 하면 이 친구가 말로써 그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엔지니어스럽게 IT 전공 또는 IT에 관심 있는 사람처럼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IT 전공자들은, IT 관련자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되냐.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이 굉장히 몇백만 그 뷰가 된 영상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그게 있었어요. 몇백만이에요? 예, 그게 네. 뭐냐. 근데 프로그램 하면 우리가 뭐 C나 C++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코딩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모듈을 구성하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빠하고 아들하고 네. 샌드위치를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프로그래밍 교육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꼬마한테, 한 6살 꼬마한테 아빠가 야, 이 그 잼을 이 빵에다가 발라 먹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그런 방법을 아빠한테 설명을 해줘봐 라고 했더니 아이가 빵을 하나를 꺼내고 그다음에 샌드위치를 잼을 발라서 먹으면 돼.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그 잼통을 여기다 그냥 문지르는 거예요. 네. 그때 애가 깔깔깔깔 웃는 거지. 그게 아니라 뚜껑을 열고 뚜껑을 열고 막 이러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뚜껑 열고 퍼서 이렇게 바르는 거야. 네. 그래? 발라? 그러면 손에다 막 발라. 네, 팔뚝에다가. 아 그거 말고 빵 위에다가 발라야지. 이런 식으로 그걸 하나하나 얘기를 끝날 때까지 네네. 이제 시행착오로 겪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그램이다. 재밌네요. 라고 얘기를 진짜. 하거든요. 네. 실제 그래요. 프로그램 할 때 그렇게 하나하나 사람이라면은 그냥 대충 이거 하고 이거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컴퓨터는 요거 다음에 요걸 해야 되고 요걸 상세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전화 인터뷰에서 나의 논리를 펼쳐나갈 때 이런 형태로 상세하게 논리를 펼쳐나갈 수 있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전화 인터뷰는 왜 하는 건가요? 전화 인터뷰요. 일단 그 효율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인적성 검사를 안 보거든요. 국내 기업에서는 인적성 검사로 대량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네. 과정이 있어요. 근데 외국의 기업은 그거는 그닥 효율적이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대신 우리는 많이 보고 판단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직접 불러가지고 시간을 내서 면접을 하면 시간 소요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그 지원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걸러내는 방법을 전화로 효율적으로 전화로 물어보고 대충 이 친구는 만나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차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해서 인터뷰를 해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전화 면접에서는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오피스로 불러서 예. 할 때는 긴급하게 예. 또 영어로 물어본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피스 인터뷰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오피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삼동으로 불러요, 본사로. 아, 네. 예, 본사로 부르는데 면접을 놀라지 마십시오. 4번에서 5번 정도를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한꺼번에가 예, 어떤 한꺼번에 한 번 매번- 불러가지고 네. 한 번은 그 팀장하고 하고, 한 번은 임원하고 하고, 한 번은 연관된 협력 그 팀하고 하고. 영혼이 탈탈 털리는데. 예, 그리고 그 또 외국에 있는 그 상사, 여기는 글로벌의 상사들이 이렇게 층층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한 번 가면 4-5시간 머물면서 한꺼번에 해버려요. 와. 그나마 이건 다행인 거예요. 경력 사원 이직할 때는요 10번을 불러요. 10번이요? 예, 오지 말라는 건가요? 그만큼 열정 있는 사람은 오라는 거죠. 와. 그리고 그만큼 꼼꼼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4, 5회 정도 면접을 시행을 할 거고요. 네. 한국어로 주로 볼 건데 영어를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좀 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평가 항목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평가 항목은 일단 1번 알고리즘 능력입니다. 아까 알고리즘. 얘기했듯이 논리를 펼쳐나갈 때 어떤 구조로 펼쳐나가느냐라는 것을 평가 항목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딩 능력. 2차 면접 때서부터는 현장 면접 때서부터는 실제 코딩을 하는 프로그램 테스트를 해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빨리 그리고 버그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버그 없이 어떤 모듈을 만들어서 채워 넣는 방식.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는 본인이 익숙한 거 C를 해도 되고 C++를 해도 되고 파이썬을 해도 되고 이렇게 자바를 해도 되고 골라서 하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리더십 같은 걸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힘들 것 같아서 어떤 문제가 나느냐면 문자열을 주어줘요. 문자열이 하나 주어지고 면접관이 묻습니다. 이 문자열의 서브스트링 중에서 그 2개의 문자로 구성된 그런 걸 골라서 그 가장 고른 것 중에서 가장 긴 서브스트링을 골라. 그런 고르는 그런 로직을 한번 짜봐. 프로그램을 해봐라고 문제를 주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인문계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지 저희는 모르지만 모르겠네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원자는 빨리 함수를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작성을 하면서 면접관한테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함수를 작성했어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그거를 자신 있는 언어, 자바라든가 C++이라든가 이런 걸로 작성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고리즘이라든가 코딩 능력을 빨리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구글 코리아와 관련해서 거의 태성쌤이 한 모든 말이 신의 한 수라고 할 정도로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리한 차원에서 마지막 신의 한 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것,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경우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딩 알고리즘 연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꿀팁을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연습하느냐? 구글에서 코드잼이라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프로그래밍 대회라는 걸 열어요. 그런데 이게 상시로 열려 있고요.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적으세요. 코드잼 킥스타트. 제가 외국계 기업이라서 알 발음을 좀 넣었어요. 네. 훌륭하네요. 예, 코드잼 킥스타트라는 데가 있어요. 코드잼은 이게 그 대회를 하는 거고, 이걸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어렵지 않게 대학생 수준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 연습을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는 코딩 알고리즘 요게 합격에 90%의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강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현금 없는 시대에서 지갑 없는 시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 사는 게 없는 간편결제 시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본격 시행됩니다. 수수료는 다운, 편의성은 업.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 제로페이 사용법 정말 간단하죠? 다양한 공공민간 상품권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대금 40%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서민 지갑은 두툼하게, 결제는 간편하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드는 상생의 혁신 제로페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립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협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춘천 직업전문학교입니다.
춘천시 효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행정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으나 전산학이나 컴퓨터공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및 GTQ 그래픽 기술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훈련 과정 관련 상담, HRD 업무, 기타 행정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월급은 21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4월 9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춘천직업전문학교는 잡대의 행사 참여업체로 4월 10일 10시에 춘천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현장 면접이 가능합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으로 행정사무원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마감일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법무사 조효재 사무소입니다. 원주시 판부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으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운전 가능자, 경력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서류 작성 및 방문 고객 상담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월급은 180만 원 이상, 접수 마감일은 4월 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인권도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이고요. 일반 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병주쌤 지난주에 문수쌤이 나오셔서 네. 회사에서 병주쌤이 핵인싸인 거를 증명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도대체 네. 뭔가 본인과는 다른 급의 영역이라고. 다른 영역이라고 회사에서 그러면 본인 위주로 막 사람들이 몰려 있고 아, 제 위주로요? 아니 그렇게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지나요? 아,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나요? 네, 말도 안 되고요. 아, 네,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본인의 아니, 업무를 그러면 그래도 네. 사람들이 왜 자꾸 병주쌤을 핵인싸라고 부르는지 이유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공개를 해주시죠.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글쎄요. 제가 핵 인싸인 이유를 부끄러운데요. 알려주세요. 아, 그냥 이제 보통 이제 회식 같은 데나 네. 이렇게 진행하면은 네. 약간 평소에 약간 좀 조용조용하게 하기는 하는데 네. 제가 원래 전공이 음악 쪽이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좀 뒤풀이나 이런 회식 자리에서 좀 많이 인싸 오브 인싸 네, 그런 근데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아예 자리를 마련해서 네.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도 한번 그러니까요.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만들어보죠. 병주쌤의 노래교실 이런 네. 걸로 해갖고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병주쌤이 핵인싸로서 네. 취준생들한테 지금쯤 공채가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 취준생들이 뭘 하면 좋을지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업 공채 같은 경우는 아마 3월 말로 해서 거의 다 이제 서류 전형은 아마 거의 끝났을 거고 네. 아마 학생들이 많이 이제 인적성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조금 더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최종 면접에 이어서 최종 합격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히든 챔피언스 리그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 이제 목요일 방송에 집중하시면서 요 기업들에 대한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그럼 오늘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2001년 11월에 설립되어서 생물학적 제제, 생물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 휴젤입니다.
네, 이게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취재생분들이 조금 생소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휴젤은 우수한 제품력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미용 치료 시장에서 선도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로 보툴리눔이라는 미생물을 기반으로 A형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는데요. 보툴리눔 독소는 사실 1g만으로도 200만 명의 사람들을 치사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치명적인 맹독이지만 미량을 적절히 사용하면 여러 질병의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름살 치료에 사용되는 보톡스인데요. 시중에 보톡스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휴젤의 보톡스인 보툴렉스는 눈꺼풀 경련, 눈썹 주름감과 미간 주름, 근육 경직, 소아 내성마비 환자의 첨족기형 등 4개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휴젤은 바이오 소재 및 신약, 의료기기 등 정부 과제에 주관 및 참여하면서 다양하게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전혀 모르는 거지만 이렇게 유명하게 주름을 없애는 제품 중에 하나였군요. 보톡스인 보툴렉스 말고도 또 유명한 제품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휴젤은 현재 보툴리눔 톡신, 히알루론산 필러, 코스메틱, 메디칼 디바이스 총 4가지의 주요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성 본색성 눈꺼풀 경련 및 눈썹 주름근, 그리고 눈살근 활동과 관련된 중증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 소아 내성마비 환자에 있어서 경직에 의한 첨족 기형의 치료제를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 인도, 태국, 우크라이나, 브라질, 칠레 등 아시아, 유럽, 남미의 총 25개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 더 체험 시리즈가 있으며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란, 폴란드 등 아시아, 유럽, 남미의 총 17개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메틱 분야로는 미용 전문 제약사의 전문 R&D 기술력을 접목하여 미백 및 주름 개선 화장품인 리얼 히알루로닉 바이오 캡슐 앤 블루 솔루션과 보탈 필로이드 퍼펙트 링클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제품들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어서 기술력은 당연히 좀 검증이 된 것 같고요. 이외에도 어떤 카테고리에 분류가 되고 있나요? 네, 휴젤은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 기술력, 미래성장 챔피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미래성장 챔피언이라고 하면 미래가 보장될 만큼 탄탄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만큼 저희가 매출액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휴젤의 2018년 기준 총 매출액은 약 1,610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71% 상승, 당기순이익은 약 63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상승했습니다. 휴젤은 2016년 동종업계 9위에서 2017년엔 6위로 그리고 2018년엔 3위에 위치하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의 바이오주 가운데 지난 5년간 매출액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35.25%로 동종업계 중 성장률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순위나 매출액이나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큰 성장률을 보이는 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해외 수출 증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종업계의 메디톡스와 함께 보툴리눔 독소 제제 시장의 강자로서 휴젤은 시장 점유율 2위에 위치해 있다가 해외 수출이 급증한 덕분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휴젤은 우선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꾸준히 매출 증가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휴젤은 무엇보다 화장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남미와 유럽에서 일찍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에 따라 2018년 남미에서의 톡신 매출은 7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0%, 유럽에서의 필러 매출은 6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78% 성장했습니다. 오, 정말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 수출 덕에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휴젤의 보툴렉스 제품은 현재 국내 병의원 약 5천여 곳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메디컬 에스테틱 부분에서 최대 규모의 영업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톡신과 필러 매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화장품 라인인 웰라주의 경우 2017년 8월에 출시된 리얼 히알루로닉 원데이 키트를 한 중국의 유명 블로거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을 계기로 중국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명동 신라 장충 면세점에 신규 입점하면서 면세점에서의 매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올해는 온오프라인 유통 및 제품군 확대를 통해 이익률을 개선시킬 예정이며 올 2분기에는 국내 최초로 약 500억으로 추정되는 톡신 시장인 대만 시장의 론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미래 성장의 카테고리로 선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지 휴젤의 연혁에 대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력과 미래 성장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된 오늘의 기업 휴젤입니다. 2001년에 설립이 돼서 18년의 역사를 걸어오고 있는데요. 2009년에 주요 제품 중 하나인 보툴렉스를 한국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수출용 품목으로 허가 승인을 받았고요. 이어서는 판매자 회사인 휴젤 파마를 설립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강원도 우리 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제3회 강원 고용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 우수기업으로 표창도 받았는데요. 2015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2016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두뇌 영양 우수 전문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2017년에는 한국무역협회로부터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하고요. 2018년에는 자회사인 휴젤파마와 휴젤메디텍을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휴젤의 연역 살펴봤습니다. 네. 연역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연봉이 굉장히 높긴 한데 평균이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아직 지금 채용 중인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직 금감원 홈페이지에는 2018년도 공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2017년 평균 연봉은 금감원 공시 기준 약 6,500만 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연봉도 거의 다른 기업 남부럽지 않은 수준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복리후생도 이 정도 수준일지 좀 좋은 편인가요? 네, 휴젤의 복리후생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우선 성과보상 제도에는 인센티브제, 장기근속자 포상, 친절사원 제도, 우리사주 제도 등이 있고요. 자녀 관련 복리후생비에 자녀 수 제한이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 지원,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자녀당 월 5만 원의 미취학 아동 육아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내체육관 및 기숙사 운영, 사내식당 운영으로 중석식 제공, 연 120만 원 지원의 복지물 운영, 리조트 회원권 지원, 창립일, 입사 축하, 생일, 축하기념일 선물 지급, 임직원 상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제도 운영,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자기개발비 지원, 매년 유급휴가 3일 제공의 리프레시 휴가 제도가 있고요. 패밀리데이 운영으로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은 4시간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제도가 있는 등 다양한 복지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네요. 그거 너무 좋네요. 다른 요일도 아니고 금요일. 불금에.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리조트 회원권도 굉장히 좋은 게 네. 저희 언니도 회사에서 이런 걸 제공을 해주는데 제가 굉장히 쏠쏠하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까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 돼서 취준생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채용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휴젤은 현재 생산 1팀, 생산 2팀, 품질보증팀, 품질보증 1팀, 품질보증 2팀, 품질관리팀, 분석연구팀, 기술팀의 총 18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 마감일은 4월 19일 금요일까지이지만 각 전형을 수시 진행으로 채용 완료 시 모집 부분별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취준생분들은 서둘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자세한 채용 부문에 대해서는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신입 부분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생산 1팀은 학사 졸업자 지원을 받고 있고요. 미생물학과 생물학, 생명과학계통 전공자를 우대하면서 석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 배양과 단백질 정제 전공 석사를 우대하고 있고요. 다음은 생산 2팀입니다. 포장 관리와 생산 관리, 제품 출하 관리를 담당하고요. 각 인재별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전문 학사 졸업자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우대사항은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품질보증 1팀입니다. 학사 졸업자 지원자를 받고 있고요. 생물과 미생물, 화학, 약학 관련 전공자, 제조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등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자나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관리팀입니다. 동물과 이화학 직무에서 인재를 채용하고요. 동물 직무에서는 고졸 지원자를, 이화학은 학사 졸업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대 요건으로는 동물 직무는 무관하고요. 이화학 같은 경우는 생물학과 분자생물학, 생물, 미생물학 등 바이오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지원팀에서는 총무직무의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사 졸업자를 지원받고 있고요.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중급 이상자,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자 등의 인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야 하고요. 입사 지원은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병주생 그럼 채용 절차도 바로 안내해 주시죠.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인성 검사,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 역시 보통의 기업들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휴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아서
휴재를 지원하려는 취준생들을 위한 지원 팁,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휴재의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혁신, 소통, 열정, 책임 이 네 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요.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하였고 이후 입사 후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이력서상에 작성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추천하시는 이유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휴젤의 2018년 4분기 매출액은 약 588억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대형 네트워크 병원 공급 채널과의 계약 효과로 국내 톡신 및 필러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젤은 이번에 히알루론산 필러 브랜드 더체움의 신제품 더체움 스타일 넘버1을 출시하여 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주사 바늘 필요 없이 간편하게 피부에 직접 붙이는 제품이라 편의성까지 용이하여 향후 휴젤의 성장 가능성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은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한테 오랜만에 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단골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취준생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휴재 지원을 하시겠죠? 네, 의약품 분야의 기업은 아무래도 매출이랑 연봉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히든 챔피언스 리그에서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수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휴젤 역시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금요일, 불금을 맞이해서 오늘 저희가 또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벤져스 시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어벤져스 특집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취준생들 힐링을 책임지는 시간,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